저희가 요즘에 전세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전세 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드리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를 들어 집주인이 안전한 사람이다. 이걸 확실히 안다든가. 이 사람은 다주택 아니고 1주택인데 그런 경우나 혹은 전세가율이 60% 밑이라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안전하다. 이런 전세는 괜찮지만 이제는 전세 보증보험 믿고 전세 가입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전세 보증보험 시장에 굉장히 위험한 소식이 하나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왜 전세 보증보험 들어도 위험한지, 뭐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새해 시작하자마자 전세가 올라간다는 기사들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주사년. 주사년은 올해도 올라간다고 하죠. 2022년에도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도 1% 오르고 전세 가격도 4% 뛴다. 그러면서 주 요인은 입주 물량 감소, 그 다음에 대출금리 인하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규제, 그 다음에 빌라 기피 현상. 그래서 빌라 포비아.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세가 상승률을 보면요, 5대 광역시, 6대 광역시는 이미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전세 가격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물론 부동산원이 무조건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추이가 보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꺾이고 있다 라는 거는 KB도 마찬가지고 뭐 부동산 114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수도권 역시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요. 지방은 이미 보합으로 내려갔죠. 특히 서울을 강조하는데 서울도 0.19, 0.17, 0.16, 0.14, 0.11, 0.11, 0.08 하면서 계속 전세가 상승세가 줄어들고 있고요. 강남 4구 역시도 비슷한 형국으로 가고 있다. 물론 여기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는 꺾이고 있는 추세다. 다 이런 분위기죠. 특히 많이 부추겼던 송파 이런 곳은 0.2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0.00대까지 떨어지고, 강동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리고 전세 매물 자체도 지금 쌓이고 있는 추세다. 물론 조금 빠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쌓이고 있는 추세죠. 왜냐면 이 조금 빠지는 거요, 전세가 올라간다고 부추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10월 돼서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전세 매물이 쌓이다가 전세와 집값은 같이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연말 되자마자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매물 줄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은 아니죠. 이거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우리가 2022년 8월에 무슨 이야기 있었어요? 갱신 수요가 나타나면서 전세 대란이 날 것이다.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더라도 8월엔 전세 대란 날 거니까 기다려라. 이런 여론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전세 매물들이 줄기 시작했는데 6월이 돼도 전세가가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 급해져서 다시 내놓고 있죠. 이게 불과 재작년에 있었던 일이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전세 매물 이렇게 확 줄여도 금방 다시 늘어납니다. 지금 오른다고 하니까 전세 매물을 거두거나 혹은 그 가격에 전세를 못 내놓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전세 매물을 내놨는데 오른다고 하니까 세입자가 갱신을 하죠. 그러니까 매물이 줄어드는 거,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전세가는 지금 매매가를 따라서 하향 추세로 가고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해서 전세가 올라간다는 건 다 개소리예요. 매매 수요, 즉 내 집 마련 수요는 전세 살던 사람이 내 집 마련 하려다 마는 거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투기 수요는 매매를 하려다 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매매를 하려다가 전세 한 채 더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전세 두 채 살고 이러진 않으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이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집값 떨어지면서 전세가 올라가는 걸 토대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때는 전세 자금 대출을 풀어서 전세가가 올랐지, 원래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은 같이 움직인다. 이 부분은 늘 말씀드렸죠. 그때만 제외하고. 이런 상황인 거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전반적으로 많이 쌓였어요. 과거에 한참 코로나 때나 이럴 때 전세 매물 한 2만 건대였어요. 2만 건대에서 많이 나왔을 때 한 3만 건 정도.
요 정도였는데 지금 3만 건 찍었다가 3만 5천 건까지 다시 늘어났어요. 이런 거 보시면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가 아니에요. 공급이 부족하다가 아니죠. 이런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금리 눌렀다. 금리 눌렀는데 별로 소용없죠. 그 다음에 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요즘에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빌라포비아.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그랬을 때 다세대 연립, 즉 빌라죠. 여기는 58,721건으로 76,347건 대비 23.08% 감소했고, 오피스텔도 21,487건으로 26,129건 대비 17.7% 줄었다. 그런데 아파트는 132,574건으로 전년 122,2,781건 대비 7.97 증가한 수치다. 즉 얘네가 일로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옮겨간 수요는 극소수입니다. 여기만 보더라도 거의 한 18,000건 가까이 줄었는데, 여기 늘어난 거 보면 10,000건도 안 늘어났어요. 왜냐면은 아파트 전세가 비싸서 빌라, 오피스텔로 전세 가신 분들이에요, 원래. 그러면 저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느냐? 보통은 월세로 많이 가겠죠. 그런 형국인 거고, 그 다음에 전년이랑 비교하는 것도 웃겨요. 전세는 2년씩이죠. 2년 전이랑 비교를 해야지. 이런 상황인 거고, 지금 문제가 될 거는 빌라포비아가 아니에요. 빌라포비아가 아니라 빌라에서 터지는 위험 요소. 이번에 허그 보증 기준이 깐깐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빌라 전세 66%가 가입 불가하다. 그래서 얼마나 조사를 해봤냐? 12만 2,087건. 거의 전수조사한 거죠. 이 정도의 느낌인데 66%가 동일한 전세금을 유지할 경우 세입자가 전세 반환 보증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전세가를 낮춰서, 왜냐면 담보 인정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춰서 무갭 투기 하면은 안 된다는 소리죠, 거의. 그럼 전세가를 낮추든가, 아니면 매매가가 올라가든가. 전세가율 대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공시가격을 올리든가.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는 보통 굉장히 소액 갭 투기 아니면은 저기 파지사장 같은 무갭 투기꾼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입이 불가능하니까 신규 수요는 같은 가격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기존 수요는 어때요? 보증보험 가입이 갱신하게 되면 같은 금액으로 갱신하더라도 안 되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나가고 싶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 세입자도 안 구해진다. 이 사람들은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지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거 보증보험 가입한 거 보시면 허그한테 가겠죠. 반환 보증 해달라. 그래서 보시면 빌라 보증보험이 불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66%가 지금 불가한 상황이죠. 그러면 전세 갱신을 거절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세금 반환해줘야 되죠. 근데 집주인들은 여력이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빌라 전세 놓는 사람들은 진짜로 아예 구축 아니고 신축 빌라 같은 경우 보통 바지 사장 아니면 거의 무갭 투기 수준으로 들어간 사람들, 아니면 굉장히 소액 갭 투기, 이런 형식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내려야 돼요.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전세금을 내린 만큼 돌려줄 여력은 되느냐? 그것도 안 되죠.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보증금 반환이 불가해집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허그가 대위 변제하는 수밖에 없겠죠. 보증보험이 가입이 돼 있다면. 그러면 대위 변제금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살려던 사람들도 나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다음 갱신 때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니까. 가뜩이나 빌라 위험한데, 빌라 포비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허그 여력이 감소가 되죠. 그래서 지금 허그 여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보증보험까지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허그가 돈이 없으니까. 허그가 돈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지금 허그에 1조 원 추가 출자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법정 자본금을 5조에서 10조 원으로 늘린다. 이게 지금 국회까지 통과됐는데, 그 다음에 자기 자본 70배인 보증 한도도 90배까지 확대한다. 그러니까 현행 5조 원이에요. 법정 자본금이 5조 원이고 자기 자본 70배면은 350조까지 보증이 가능하다는 소리인데, 요걸로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10조 원으로 늘리고 90까지 900조까지 해야지 가능하겠다. 근데 문제는 계속 지금 자금이 빠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
이번에 보증 한도가 383배가 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현행 70배인데 383배면은 그 뒤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법정 자본금이 계속 빠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 5조에서 자본금 많이 빠져서 4조가 된다. 그러면요 가능한 것도 350조에서 280조로 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허그한테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더 많은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더 많은 보증을 해주면은 해주는 만큼 더 위험해지겠죠. 더 위험해지면은 법정 자본금 넘어서는 돈을 허그에서 돌려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굉장히 깐깐하게 볼 것이다. 그래서 허그 보증보험이 어떤 점이 위험하냐면요. 보험료는 다 받아놓고서 나중에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할 때 요런저런 결격사항이 있으면은 그때서야 이야기하면서 안 돌려준다 그래. 요거 너네가 거짓말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그가 보증보험 가입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받더라도 안 돌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월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따지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심해서 은행과 허그를 속인 셈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충분히 말씀드렸고 앞으로 그게 점점 더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빌라 포비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빌라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든가 혹은 보증보험 가입을 했는데 안 돌려주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파트 전세를 하고 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증보험 가입이 되더라도 위험한 곳들 같은 경우는 전세를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전세가율 60% 한 2번 유찰 정도를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0% 정도 밑으로 들어가야지 그나마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는 진짜로 집값 거품 쌓일 때도 열심히 버티면서 전세 살았는데 내 집 말 하려고 할 때 보니까 집주인이 망해가지고 내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허그도 못 돌려준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전세보다 위험하다 싶으면은 월세로 가는 것이 더 타당한 선택이고 이런 문제들이 터지게 되면은 전세금 높여주는 것도 힘들다. 이런 것까지 보시면 답은 다 나온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올라가는 전세가도요 말이 안 되는 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올라간 만큼 전세가가 아직 안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 뭐 임대차 3법이니 공급 부족이니 전세가 계속 오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주인들 담합시켜가지고 그 속도가 늦어지는 것일 뿐이지 결국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